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의 몸은 어떻게 우주와 연결되는 길을 열 수 있을까요? 등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지면 꺼지기 전에 갑자기 밝게 타오릅니다. 왜 쓰러지기 직전의 순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강좌에서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이 부착력이나 표면 장력을 잃으면서 빠르게 심지로 올라가 불꽃이 갑자기 타오르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멘트가 수명의 한계에 다다르면 전구가 잠시 밝게 빛나다가 타버립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종종 혼수 상태를 겪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배고픔을 느끼고 음식을 먹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이며 환자가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압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회광반조 현상을 겪을까요? 의학에서는 부신에서 다량의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이 일시적으로 독소와 쇼크에 저항하도록 도와 위험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회광반조는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적적인 기능을 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루나 이틀 더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빛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그 빛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주역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노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명, 에너지, 그리고 우주 사이의 신비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다소 길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시청하시고 끝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명과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삶의 전체 과정은 에너지를 얻고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허공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를 얻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허정 쥐징의 원리에 기반합니다. 허극정독 액슈지 징두이은 도가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언제든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얻는 에너지의 양은 내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유유상종, 레이레이샹총, 동성상응, 통성샹잉이기 때문입니다. 지혜 또한 고급이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은 대부분 그들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인들이 큰 매력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이유입니다. 그들 안에는 무한한 지혜의 원천이 담겨 있어 자신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허정 상태에 도달하여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데서 옵니다. 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은 큰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한 사람이 소유한 에너지의 양은 그들의 마음의 넓이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을수록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지고 능력도 그에 따라 증가합니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어떤 성공이든 에너지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든 어떤 일을 할 때든 모든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과정의 운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운이 좋고 하는 일마다 쉽게 성공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때 그들 내부의 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소모는 주로 생각을 통해 일어납니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의 일부를 소모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여 잡념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선정 찬딩은 몸이 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상태로 컴퓨터의 대기 모드와 유사합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한 사람의 삶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체능 티능, 지능 지능, 그리고 덕능 대능입니다. 그중 덕능은 에너지의 기초이고 지능은 줄기이며 체능은 단지 가지와 잎일 뿐입니다. 수행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자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혈관은 체능을 전달하는 통로이고
경락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신경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진정한 양생, 양성은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과 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겨우 7080세에 불과하고 대부분 질병으로 사망할까요? 반면 고대에는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옛날에 비해 거의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중한 40~50년은 무엇 때문에 사라진 것일까요? 옛사람들은 하늘에는 3가지 보물, 즉 하에, 달, 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보물, 즉 정, 징, 기, 신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기신, 징치셴을 보면 그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은 세포 에너지이고 신은 정신 에너지이며 기는 우주 에너지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양기, 양치는 생명 에너지이고 음의 인, 은 몸 안의 생물학적 물질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돕고 서로를 키우며 서로 전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은 기로 전환될 수 있고 기는 신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락은 몸 안에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길입니다. 옛사람들은 양생이란 양기를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에너지의 양이 사람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 사람의 정기신만 관찰해도 그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 기, 신은 서로 융합하고 보완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종류의 에너지입니다. 그것들은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종류의 질병은 에너지 장애의 결과입니다.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불균형해지면 그 부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은 정기신이 강하고 활력이 넘치며 자신감 있고 긍정적이며 낙관적입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감소한 사람은 항상 피곤하고 활력이 없으며 우울하고 나른하며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정기신도 사라지고 생명도 그에 따라 끝납니다. 세포 에너지 배양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세포 에너지는 몸의 기초이며 고층 건물의 기초와 같습니다. 세포 에너지는 오장, 무장에 강약에 달려 있으며 오장의 기능이 강할수록 세포 에너지는 더욱 풍부해집니다. 세포 에너지가 풍부하면 정기신도 충만해집니다. 오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세포 에너지가 감소하고 정기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장을 잘 길러야 합니다. 세포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은 주로 후천적인 영양에 의존합니다. 운동, 안정, 음식과 약재를 통한 보충, 그리고 경혈 자극을 포함하여 오장을 기르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을 기르는 것은 2번째 단계입니다. 충분한 정신 에너지를 얻으려면 먼저 부정적인 사람과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점을 바꾸고 균형 잡힌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감성 지능을 높이십시오. 정신이 강해지면 세포 에너지가 활성화됩니다. 세포 에너지가 풍부해지면 정신도 양육되고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몸을 치료해야 하고 몸의 병은 마음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도리입니다. 황제내경, 황디네이징에는 옛사람들은 춘추 춘큐와를 온전히 하고 100세가 되어서야 떠나 천명, 티엔밍을 다 살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100명의 장수 노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장수의 비결은 식단이나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분이 좋고 돈에 연연하지 않으며 명예를 탐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며 음식을 담백하게 먹고 항상 평온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유지합니다. 좋은 마음가짐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높은 에너지는 좋은 마음가짐의 결과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1000년까지 사는 것이 더 이상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우주 에너지 흡수는 3번째 단계입니다. 신비롭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황제내경 소문 수원에는 천지지간 TND 지겐 육합진의 류함진내이 기기구주도 기기규주더
구규 5장 12절 주켜우장시 알키에 개통호청이 제통호텐키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만물, 즉 땅 위의 9개 주도 주주도에서부터 인체의 9개 구멍 주켜 5개 장기 우장 어디개 관절 시알키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연의 음양 인양의 기키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무 뿌리, 풀잎, 채소와 과일 모두 청이 티안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므로 계절에 맞는 음식, 특히 현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가장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햇빛, 우주의 정수,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양육됩니다. 우주의 법칙에 따라 양생하는 것은 우주 에너지와 동기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여름에는 열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가을에는 보습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양기를 저장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은 규칙적으로 운행하며 자연에 순응하면 양기가 충분하고 사기, 액시에키가 침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연에 역행하면 필연적으로 하늘과 땅의 법칙에 의해 처벌받을 것입니다. 정좌, 징수 그는 에너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인체는 원래 에너지 장창입니다. 정좌할 때는 마음의 모든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맑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우주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어 끝없는 에너지원을 받아들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욕망이 너무 크면 에너지가 막혀 우주 에너지가 몸 안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우주로부터의 에너지에 대한 감각을 높입니다. 이것은 우주 에너지를 흡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수행을 통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입니다. 수행에는 다양한 방법이 포함되며 각 방법에는 고유한 목적과 방식이 있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모두 우주로부터 고급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세포 에너지, 정신 에너지, 우주 에너지가 융합되어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건강, 지혜, 정신의 완전한 만족에 도달할 것입니다. 인체는 관통성을 가진 에너지체입니다. 수련은 먼저 마음을 수련한 다음 세포 에너지를 수련합니다. 세포 에너지가 약하면 정신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할 수 없습니다. 세포 에너지는 주로 음식에서 나옵니다. 기가 충분하면 사람은 더 이상 헛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세포 에너지가 풍부할 때 몸은 비로소 자가 회복 및 조절 능력을 갖게 되며 동시에 정신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수련은 오랜 과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모든 일은 왔다가 가고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일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포 에너지와 정신 에너지는 우주 에너지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할 것입니다. 이때 조용한 공간에서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우주 에너지가 부드럽게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참장잔좌 또는 기공석이는 동양 무술의 기본입니다. 참장 자세를 취할 때는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하고 숨을 들이쉬고 눈은 똑바로 바라봅니다.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양쪽 무릎은 발바닥 아래 용천혈 용관죄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발바닥은 빈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세를 고정한 후 앞뒤 또는 위아래로 부드럽게 흔들 수 있으며 진폭은 너무 크지 않아야 합니다. 매번 3-5분 동안 느리고 규칙적인 움직임을 유지합니다. 운동할 때 손이 뜨거워지거나 팽팽해지거나 약간 저릴 수 있습니다. 자세만 정확하고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 우주 에너지를 흡수하고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장 수련은 천지, TND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기혈 기샘을 조절하고 뼈를 바르게 하고 근육과 힘줄을 부드럽게 하며 경락을 통하게 합니다. 근육이 양육되고 신경계가 자연스럽게 열리며 동시에 몸 안의 산소량을 증가시킵니다. 노자는 도덕경 다오대징에서 우주에는 4가지 큰 것이 있으니 도다오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이 도와 하늘과 땅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연의 운행 법칙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센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방사선, 전파, 반물질, 암흑물질과 같은 거대한 에너지원이 존재한다는 새로운 과학 연구 성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인류는 점차 더 많은 우주 에너지원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생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총 지식량은 광활한 우주 속의 먼지 한 톨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대한 에너지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각 개인은 우주 공간과 연결된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 채널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 중요한 측면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집중해서 듣고 느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몸과 우주 공간을 연결하는 원리. 첫 번째 단계는 준비 자세로 몸이 평온한 상태에 들어가고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맑고 깨끗한 무욕, 무크유트리유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맑고 깨끗한 무욕은 기본적인 필요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질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도와 공명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어머니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체와 자연 사이의 연결 능력은 태아와 어머니를 연결하는 탯줄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끈이 탐욕과 욕망으로 막히지 않는 한 항상 통하고 몸 안의 자연 시스템은 원활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몸과 우주 사이의 연결 채널이 원활하게 통할 때만 언제든지 활성화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돈은 편애하지 않고 항상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생각을 막고 욕망이 가져오는 산만함을 제거해야만 인간은 우주 에너지의 값이 지하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무위, 무위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으며 평생 노력할 필요 없이 되따라 살 수 있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와의 연결 채널을 열 수 없을까요? 그들은 탐욕에 지배당하고 사소한 일에 바쁘며 끝없는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도의 빛과 우주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정교한 기계인 몸을 보호하고 근본과 말단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도를 깨달은 고인들은 때때로 수련 경험을 드러내지만 세상은 그 일부만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수신, 슈셴 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상기시킵니다.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강요하기만 한다면 영원히 우주 정보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련자들은 초기 중요한 기초를 무시하고 뒷부분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기공 수련에 뛰어듭니다. 이것은 질서에 역행하는 행동이며 어떻게 외부 세계와의 합일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의 진리는 명철한 빛을 찾는 것입니다. 내면은 항상 외경보다 중요합니다. 내면은 자기 성찰이고 외경은 단지 감각을 속이는 색깔, 소리, 맛일 뿐입니다. 노자는 5가지 색은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귀를 멀게 하며 5가지 맛은 혀를 마비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은 일시적인 욕망만 만족시킬 뿐 정교한 기계에 저품질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 몸은 조만간 쇠약하고 손상된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성찰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의 수용을 멈추고 영혼을 정화하며 혈관의 압력을 줄이고 영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순수한 상태에 도달하면 탁한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완고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바로 그 자아가 가장 큰 간섭원이며 인간이 우주와 연결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 사람이 우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은 이기심, 탐욕,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자연의 본래 순수함에 역행함으로 도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탐욕이 클수록 혼란도 커집니다. 연결 채널을 원활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내려놓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되며 자신을 해방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천인합일 티안 렌 하이의 원시 상태로 돌아갈 때만 인간은 고급 지혜와 에너지의 진정한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맑고 깨끗함은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욕망이 가라앉고 도에 반항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싸우지 않을 때만 인간은 자신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정신이 즐거워집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기혈이 쇠약해집니다. 몸이 고요함을 얻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외가 조화롭고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만 연결 채널이 원활하게 통하고 정보가 완전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주의 빛과 지혜가 우리 몸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가장 완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생명의 에너지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인체는 소우주와 같으며 가장 정교한 기계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대우주의 법칙처럼 작동할 것입니다. 봄에는 생겨나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하며 끊임없이 순환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가진 것은 인체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음속 탐욕의 문을 열면 마음이 가려지고 개인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때 인간은 정말로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쇠약함, 정신적 혼란, 두려움, 고통,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내면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소모되는 것은 기력이고 타오르는 것은 순수함입니다. 기력과 순수함을 잃으면 어떻게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음이 도와 하나가 되고 자연에 순응할 때만 우리는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는 최적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마른 건전지처럼 재충전되어야 합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견소왈명 젠저유에밍 수유왈강 슈누크웨츠켜 용기광 요기광 복귀기명 후기키밍 무유신앙 우이샴낭 시위습상 시위기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을 인식할 때만 명철하다고 하고 부드럽고 다투지 않을 때만 강하다고 합니다. 내면의 빛이 흩어지지 않고 정신이 소모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주와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은 작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에너지는 생명을 결정하며 마른 건전지가 에너지를 다하면 생명의 빛도 점차 꺼져갑니다. 인간은 법칙을 이해하고 유약함이 강함을 이기며 어머니 자연 앞에서 힘을 쓰지 말고 내면의 빛으로 돌아가 생명력을 보충해야 합니다. 생명은 작은 마른 건전지와 같아서 완전히 충전하기는 어렵지만 소모는 매우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년이 지나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인간도 점차 늙고 병들게 됩니다. 빨리 몸을 조절하십시오. 이 신비로운 송수신기.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을 차단하고 외부로 향하는 문을 닫고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원신, 유엔신의 빛이 깨어나 몸과 정신의 필요를 균형 잡을 것입니다. 원신의 빛이 대도, 다도, 우주의 빛과 접촉하면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에너지와 명철함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바로 기적적인 기계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실행자이며 우리의 소원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단계를 올바르게 수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주로부터 고급 에너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 비할 데 없이 정교한 기계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영혼의 자신감 있는 빛을 유지하여 도의 근원과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도는 멀리 떨어질 수 없습니다. 천지자연이 내려준 귀한 선물인 자신의 몸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준비되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전체 우주와의 합일로 이끌어 진정으로 빛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했다면 좋아요를 남겨 여러분의 피드백을 알려주세요. 이 글을 공유하여 선한 마음을 전파하십시오. 공덕은 헤아릴 수 없으며 당신은 자신을 위해 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